다이어트 할 때 곤약 제품들 많이 드시죠? 잘 활용하면 좋지만 잘못 활용한다면.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다이어트라면 곤약을 모르시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곤약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곤약 부작용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곤약이 뭔지부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곤약이라는 거는 이 구약 감자의 뿌리 부분을 묵으로 만든 겁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 도토리 묵은 도토리를 묵으로 만든 거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구약 감자는 열매 부분은 독성이 있는데 뿌리 부분은 독성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묵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곤약 자체는 무독성이고 무해합니다. 자, 그리고 영양 성분표를 같이 한번 보시면 다이어트에 정말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100g에 6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자, 거기다가 사실상 거의 다 식이섬유하고 거의 다 수분밖에 없죠. 자,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다이어트를 위해 태어난 식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자, 그럼 이제 아시겠죠? 곤약 자체로는 칼로리도 굉장히 낮고 독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식이섬유와 수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곤약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곤약 부작용이라고 떠도는 증상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부작용이라는 말이 적절할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곤약을 먹고 정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 복부 팽창, 복부가스, 지나친 포만감, 복통, 설사, 변비, 탈수, 구토,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의 증상에서부터 위경련이나 장폐색까지도 일어날 수 있고요. 거기에 저혈당 유사 증상이나 영양실조 등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전부 사실입니다. 그럼 부작용 있는 거 아니야? 자, 하나씩 좀 살펴보죠. 일단 복부 팽창부터 복부가스 등등 해서 위경련, 장폐색 등의 증상은 대부분 곤약의 식이섬유 때문이에요. 자, 식이섬유의 작용을 보면은 1번 장운동에 좀 부담이 되고요. 2번 발효를 촉진하고요. 3번 가스 형성을 좀 활발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1번 식이섬유 자체로 부피를 차지해서 장을 좀 막고요. 거기에 2번 장운동이 활발하지 않아 가지고 이게 나가는 것도 느려집니다. 거기에 3번 그렇게 해서 이미 좀 막힌 거에다가 가스가 자꾸 차가지고 부풀어 오르니까 앞선 증상들이 다 생길 수 있는 거죠. 특히 식이섬유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부터 그러냐? 하루에 70g 이상 먹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좀 예민한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40g 정도씩만 먹어도 이미 이런 이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좀 살펴볼게요. 영양실조나 저혈당 유사 증상도 생길 수 있다고? 네,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곤약이 거의 다 식이섬유하고 수분으로만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자, 곤약은 1번 100g당 6칼로리밖에 안 되니까요. 에너지 공급이 거의 뭐 안 되죠. 자, 그리고 2번 비타민하고 미네랄도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단백질, 지방, 당질도 모두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 3대 영양소도 채워줄 게 없죠. 그리고 4번 식이섬유는 뭐 아연이나 철 뭐 이런 것들 등등 비타민, 미네랄에 흡수를 좀 저해하는 작용이 있어요. 자, 곤약 자체에 영양분은 거의 없고 뭐 마그네슘이나 뭐 철분 등 아까 말한 미네랄의 흡수는 억제한다? 자,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거의 없고 흡수되는 건 또 막으니까 당연히 영양실조처럼 올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특히 곤약만 많이 드셨던 분들, 곤약만 먹었던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당연히 더 심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아시겠죠? 자, 곤약의 부작용이라기보다 식이섬유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식이섬유의 부작용이라고 하기보다 식이섬유를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식이섬유만 먹었을 때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이걸 곤약의 부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동차가 사람을 칠 수 있으니까 그걸 자동차의 부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자동차는 어디까지나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거고 심지어는 앰뷸런스처럼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자동차도 있잖아요. 곤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쓰면은 좋고 못 쓴 게, 즉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곤약의 부작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자, 앞서 모든 것들을 살펴봤을 때 곤약은 일단 다이어트에 좋은 거는 맞고요. 단지 먹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만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곤약을 제대로 잘 먹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1번 보조 역할로만 활용한다. 곤약 자체에는 지방분해 등 뭐 어떤 효능도 없는 건 아시죠? 자, 먹을 거 다 먹고 곤약을 추가로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단지
곤약으로 좀 배를 채워서 다른 음식을 못 먹게 하면 그만큼 살이 좀 빠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다이어트 식단을 하긴 하시는데 포만감이 너무 없고 배고픔이 너무 심해서 좀 힘들다. 그렇다면 일단 다이어트 식단을 하시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조적으로 곤약을 넣어서 드시는 그런 포만감을 좀 채워주는 보조적 용도로만 활용하셔야 됩니다. 2번, 곤약만 먹지 않는다. 자, 곤약만 먹으면 절대 안 되고요. 특히 삼시세끼 중에 3끼를 전부 다 곤약 먹으면 안 되고 하루 3끼 중 1끼 정도만 곤약으로 드시는 게 무난합니다. 가급적이면 일단 영양소는 다 채워주셔 놓고 뭐 부피적인 포만감 부분에서 모자라는 것만 곤약으로 좀 보조적으로 좀 채워주시고요. 그 미역국수 먹으면서도 위에 뭐 계란이나 이런 고명들을 올려가지고 채소랑 같이 먹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음식들과 같이 좀 먹어줘야 됩니다. 뭐 그게 아니라면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처럼 뭐 곤약밥 이런 것들이 곤약으로만 밥을 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쌀이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 같이 활용을 좀 하셔야 됩니다. 3번, 곤약을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 자, 식이섬유 1일 권장 섭취량이 여자 25g, 남자 38g인데요. 자, 이 정도 맞춰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70g 이상은 드시지 마시길 좀 권유드릴게요.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좀 예민해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40g서부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저 70g 그 제어만 믿지 마시고 본인 몸에 맞춰서 좀 먹으면 문제가 있다 싶으면 줄여서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곤약도 몸속에 들어가서 또 불어날 수가 있는데 이게 먹자마자 한 번에 확 불어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몇 시간에 걸쳐서 좀 계속 불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먹으니까 뭐 괜찮네? 그래서 처음에 좀 괜찮다고 해서 와장창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몸속에서 계속 불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왜 건미역 씹어서 드시면 안에서 불어나서 배 엄청 빵빵해지는 거 아시죠? 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좀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0칼로리 음식이라고 해서 곤약만 찾아 드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뭐 이해는 갑니다. 일단 뭐 굉장히 절박하고 빨리 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셨을 텐데, 자, 그런데 그렇게 곤약으로만 다이어트 하는 거는요 사실상 굶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식이섬유를 너무 과다하게 섭취해가지고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됐을 수도 있죠. 자, 곤약만 드시는 거나 곤약만 엄청 많이 먹는 것도 결국에는 극단적 다이어트고요. 제가 항상 하지 말라고 하는 원푸드 다이어트랑 똑같습니다. 자,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몸만 상하고 다이어트는 안 돼요. 자, 그렇다고 곤약을 아예 버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자, 곤약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어트 식단에 포만감을 주는 용도로 보조적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가장 건강한 것이 가장 잘 빠지는 것입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